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선생님이신 청호 지창용 박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91년도에 제가 찍은 제 선생님 사진입니다. 1922년에 경기도 시흥 군자산 아래에서 출생을 하셔서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군자봉에 묻히셨습니다. 그 산 이름도 군자봉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그 당시 한국의 국사나 마찬가지셨죠. 사실상 국사였죠. 인터넷에도 지금 그 말씀이 다닙니다만, 한 사람의 불쌍한 대통령이 나오고 한 사람의 쫓겨나는 대통령이 나오고 온 국민이 괴로워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후 성군이 나와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인데요, 동남아 어디서 세계 역학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참가했을 때 사진입니다. 제 선생님도 그때는 젊으셨고 저도 그때는 아주 애송이었죠. 제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많이 가까우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불러들여서 국립묘지를 잡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 글씨고요. 청간정 호가 운남이셨기 때문에 한작동에 가면 국립현충원이 있지요. 옛날에 처음에는 국군묘지로 잡았는데요, 이 자리도 저희 선생님이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에 쓰셨습니다. 아직도 전선에서는 전쟁이 한창일 무렵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를 부르셨다. 대통령께서 나를 보시더니 대뜸 국군묘지로 쓸만한 곳을 하루속히 선정해 묘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원용덕 장군, 그 당시에 헌병사령관입니다. 원용덕 장군과 상의해서 하라는 말씀도 있었다. 지체할 사안이 아니었기에 곧바로 묘역 부지 물색에 들어갔다. 이튿날 원용덕 장군과 함께 군용 헬기를 타고 서울을 중심으로 공중 시찰에 나섰다. 후보지로 떠올린 곳이 경기도 소사, 수유리, 팔당, 동작동 등 4곳이었다. 서울 근교로 후보지를 정하게 된 것은 국군묘지는 수도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몇 차례를 돌아보고 최종적으로 동작동이 최적지라고 판단되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현 국립묘지 자리는 청룡 백호의 기세가 좋을 뿐만 아니라 형국이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공작포란형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강이 감아돌고 있어 산장 수병 장군 대좌 형국이니 국군묘지로서는 최적이라고 최종적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 자리는 관악산을 태조산으로, 곤좌 간향, 노량진까지 뻗어내린 좌청룡과 방배동까지 뻗어내려간 우백호, 또 멀리 오른쪽에서 좌앞을 휘감아 돌아 그러다가 끝을 감춰버린 한강 등 전체적인 지형지세가 특별히 흠잡을 데 없는 곳이었다. 조선조 숙종 임금이 1682년 사륙신을 봉사한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 있던 곳입니다. 육신사가 건립되어 있었던 곳으로 호국의 정기가 흐르고 있던 곳이었다. 1954년 육군 공병단이 공사에 착수,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1957년 드디어 총 면적 37만 4천여 평의 국군묘지가 준공되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던 호국 영령들의 유해가 이곳에 안치되어 총 16만 3천 기가 안치되었는데, 그중 10만 2천 기는 위패만 모셨고 실제로 영령이 안치된 것은 5만 4천이며 무명 용사만도 무려 5,700여 개에 달했다. 지금은 국립현충원이죠. 곤좌 간향입니다. 공작포란형입니다.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자리죠. 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장군묘역이거든요. 제1장군묘역. 그래서 산장 수병
장군 대좌의 국세입니다.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제가 가봅니다만 정말 그 약관의 연세에 어떻게 이런 자리를 잡으셨는지 정말 감탄합니다. 갈 때마다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계포란형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금계포란형이에요. 그런데 포란이 되려고 그러면 아래에 해당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웬만하면 금계포란형이라고 붙이죠. 이렇게 아래에 해당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제1장군묘역이고 이 위에가 박정희 대통령 묘역, 이 아래가 이승만 대통령 묘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창빈한 씨, 선조를 낳은 할머니죠. 그리고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 묘역이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묘역은 또 이쪽에 있고요. 청계천이죠. 1957년 정부는 서울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청계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풍수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무모한 일이었다. 청계천이 서울의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계획이었다. 대통령을 만나 그 공사의 불가성을 건의하고 싶었으나 학문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보고서를 작성, 모 비서관에게 주면서 그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청계천 복개공사의 불가론을 해서 1. 풍수학적으로 국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청계천을 복개하지 않아 겪는 교통난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장차 그 공사로 인한 국가적 불행이 예견된다. 두 번째는 풍수학적으로 볼 때 경무대는 자좌오향 신득수 진파, 수구인 청계천을 복개한다면 국가적 혼란이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고륙수인 청계천을 덮으면 생기를 잃어 주인이 없어지며 수구를 막으면 출병하게 된다. 3. 복개 공사가 강행되면 반드시 주인이 3번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후에 청계천을 복개하는데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야 뭐 잠깐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청계천을 덮었죠. 4.19가 나고서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를 발표하셨어요. 하야를 발표한 대통령은 이화장으로 옮겨갔고 그 며칠 후 그것으로부터 급히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다. 착잡한 심정으로 노 대통령을 만났다. 그 앞에는 내가 몇 년 전 작성해 올렸던 청계천 복개공사 불가론이 놓여 있었다. 다만 보고서가 왜 이제 저 어른 앞에 있는가 궁금했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그 보고서는 대통령께 바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비서관들이 돌려가며 읽어보고 허무 맹랑한 소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대통령 경호 책임자였던 곽영주 경보관의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4.19가 나고 하야를 하시게 되고 나서 그게 전달이 됐던 거죠. 얼마나 지났을까? 깊이 가라앉은 음성으로 간곡하게 말문을 연 대통령은 이 사람아 무슨 방법이 없겠나 라고 물었다. 결코 자신의 정권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하는 질문은 이미 아니었다. 이제라도 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는 없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나도 대답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한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각하 모든 것이 국운인 것 같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췌한 모습의 대통령 앞에 막연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화장을 물러나왔다. 이렇게 쓰셨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시죠. 국군묘지에서 국민묘지로 이제 그 현충원이 바뀌었는데요. 1965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이시고 저희 선생님은 22년생이셨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저희 선생님보다 5년 연상이셨죠. 천문을 보니 아무래도 금년에 이승만 박사께서 서거하실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의 공과에 어찌됐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니
만약 돌아가신다면 우리나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다 모셨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현재 동작동 국군묘지는 전몰 장병만 안치하도록 되어 있으니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개칭하고 관계 법령을 수정하여 애국지사를 비롯해 국가 유공자들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해 4월 국회에서 개정 법령이 통과돼서 국립묘지로 개칭이 되고 공병 1개 대대 지원을 받아 3월 2일 이승만 박사 묘역 조성공사를 작성했다. 1개월 만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그해 7월 20일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서거하시고 미 군용기 편으로 유해가 우리나라로 모셔졌으며 동작동 국립묘지에 유해가 안장되었다.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 묘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나무가 우거져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우에 가서 쓰면은 앞에 저 전면에 검단산이 앞에 그 주작으로 일단 오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한강물이 그득하게 고여 있는 그런 아주 명당 중에 명당이죠. 여기도 저희 선생님께서 잡으신 자리로 아주 뛰어난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는 혈이 얼마큼 강한지 이 관룡자 심용적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360도가 더 도네요. 450도 정도 돕니다. 대통령 묘역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로 부르셔서 술을 한잔 같이 하시면서 지박사 내가 죽으면 내 자리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각하 하고 약속을 했는데 1974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먼저 돌아가셨죠. 그 당시에 제 선생님이 시흥 내려가 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경수 여사 묘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저희 선생님은 저한테 어떤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로 모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자리를 잡아놨더라.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국립묘지 소장이 청와대에서도 다 나왔다 가고 유족 대표로 유긴수 씨하고 김종필 씨도 다녀가고 국방부에서 토질 검사를 했는데 나쁘지 않다고 하니 그냥 추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추인을 했다고. 그러면서 배수나 잘 되게 배수 관을 잘 묻어라 해서 지금도 그 밑에 가면 배수관이 내려오는 데가 있죠. 그래서 제 선생님은 돌아가실 전까지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저희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정하려고 했던 자리를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저희 선생님이신 지창용 박사가 잡았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특히 그 전에 육관도사 손석우 선생님께서 터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이 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박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6월에 머리가 한 발씩이나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근데 이 자리는 사실 저희 선생님이 잡으신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혈이 이 가운데로 이렇게 한 가닥 내려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가 에버랜드죠.
1960년대 이병철 회장님이 60년대 말에 용인 자연농원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도 저희 선생님이 잡으셨죠. 안에 들어가시면 호암미술관이 있고요. 예, 정중앙으로서로 아주 강합니다. 어휴. 그 뒤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병철 회장님 산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건희 회장님 산소 같고요. 여기는 이병철 회장님 동상입니다. 바로 이 자리죠. 여기가 이병철 회장님 자리입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첩첩이 감았죠. 첩첩이. 그리고 여기는 36,000지라고 해서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자리죠. 이 기세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양쪽으로 둘러싸고 와서 또 싸고 또 싸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입니다. 산소는 이 위죠. 지금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 담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담 밖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도 이제 저희 선생님이 다 잡으신 자리죠. 네, 한번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동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가장 강한데요. 아마 이 위에가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산소가 있는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호암미술관 쪽으로 한 가닥이 내려오고 또 한 가닥은 여기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산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굉장히 넓고 강하게 내려오죠. 정말 훌륭한 땅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호 지창용 선생 추모비 이렇게 비석이 있고요. 이 40푸타 컨테이너인데요. 옛날에 제 선생님이 여기 친구분들하고 가끔 가서 쉬시고 또 재밌게 노시고 하던 그런 데인데 주인을 잃은 지가 벌써 20수년이 되니까 이젠 다 녹이스럽고요. 주인 없는 우편물만 수북이 쌓였네요. 아마도 뭐 전기요금 고지서나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20여 년 동안 그냥 갔다가 집어넣은 거죠. 정자입니다. 아호가 청호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글씨는 서관 선생, 오정용 선생이 쓰신 글씨입니다. 지창용 박사 묘소입니다. 오늘이 2023년 11월 21일이니까요. 이
이산소 모신 지가 꼭 24년째 됐습니다. 항상 저를 정말 자식처럼 여기시고 아껴주시고 뭐든지 다 가르쳐주시고 관상에 관해서도 여쭤보면 가르쳐주시고 풍수에 관해서도 여쭤보면 다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가을로 꼭 선생님 산소를 찾아뵙는데요. 또 24년 전에 산소를 모신 날이라서 와서 이렇게 참배를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자리가 제일 좋다고 느낌이 오십니까? 둘러싸고 데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릅니다. 여기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군자봉입니다. 산 이름이. 그런데 제 선생님이 참 좋아하셨던 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둘러싸서 이끼야자처럼 이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 임진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있죠. 그래서 이건 정말 지씨의 땅이다. 이렇게 흡족해 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산소 정중앙에는 특히 기운이 강하죠. 이렇게 강합니다. 저 위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옆으로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위에서부터 혈이 내려오고 혈폭이 한 저기서부터 저쪽까지 한 10m 되죠. 그리고 정중앙에 산소가 모셔져 있고 양쪽 옆으로도 이 혈이 지나가죠. 이런 걸 열십자와 같다 그래서 천심십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자리죠. 괜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뭐 묘를 잘못 썼느니 자리가 안 좋으니 그런데 그건 다 말 그대로 뭐 돌팔이들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직관이셨고 지금 동작동 국립현충원, 대전 계룡대 현충원, 용인 에버랜드 자리,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 네 그 산소 자리들, 그리고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인 홍진기 회장 산소 자리 등등 뭐 정계 재계 인사들 사옥이라든지 사업 현장이라든지 또 산소 자리를 다 잡으셨던 그런 분이죠. 산소에 약주는 한 잔 올리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불쌍한 대통령이 나오고 한 사람의 쫓겨나는 대통령이 나오고 온 국민이 괴로워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후 성군이 나와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발 그대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